자, 파동 에너지 하나만 더 할게요. 파도의 표시 아까 했어요. 마루, 골. 이걸 보고 파동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파장, 주기, 진동수, 진폭, 속력 이 5가지를 구하는 게 시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문제 같지 그치? 그래서 항상 5가지를 구하는데 포인트를 맞춰주시고요. 그거의 함정은 유일하게 딱 하나. X축이 뭐냐에 따라서 구할 수 있는 애와 없는 애가 정해지는 거 맞죠? 그래서 X축을 꼭 하나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뭘 할 거냐면 파동의 종류를 할 거예요. 자, 한번 써볼까? 이쪽으로 와보면 파동이니까. 자, 첫 번째요. 파동은 무엇이냐? 얘는 굉장히 중요해요. 파동은 매질이 진동하는 거예요. 매질이 진동. 매질이 진동하면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이걸 파동이라고 해요. 매질이 진동하면 에너지가 전달돼요. 자, 그럼 단어가 중요한 건데 매질은 도대체 무엇이냐? 파동 에너지에서만 나오는 단어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한번 정리해볼까? 매질은 도대체 무엇이냐? 얘는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이에요. 내 목소리는 공기를 따라가면 파도는 물을 따라가요. 그 물질을 매질이라고 해요. 중요한 거야. 매질은 여기처럼 진동은 하지만 이동은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매질은 이동하지 않아요. 아까 파동 에너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 파도 타기의 법칙이지. 파도 타기의 경우에는 사람이 매질이에요. 그럼 파동의 모양이 계속 옆쪽으로 이동하는 거 맞죠? 사람 자체가 이동하진 않지. 위아래로 진동하면 파동은 옆으로 전달되는 거거든요. 매질이 이동하지 않아요. 이 매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파동의 속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됐나요? 매질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고요. 매질은 이동하지 않는다 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는 무엇이냐? 여기다가 체크 하나. 파동의 분류 한번 해봅시다. 분류. 여기 심화가 적어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요. 파동의 종류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횡파라는 파동이 있어요. 두 번째 종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파동의 분류는 횡파냐 종파냐로 분류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잘 봐. 위아래로 내가 매질을 진동시키고 있대. 이게 진동 방향이에요. 지금 내가 진동을 위아래로 하고 있지. 나를 뒤에서 누가 당기는 거야. 진동하고 있는데 뒤에서 당기면, 진동하고 있는데 뒤에서 당기면 이렇게 되죠. 왜? 진동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당긴 거 맞지? 그러면 파동은 이런 모양이 생겨요. 됐나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 진동을 이렇게 해요. 양옆으로 진동을 합니다. 이렇게. 얘 진동하고 있는데 나를 뒤에서 당기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생겨요. 안 겹치는 데와 겹치는 데, 안 겹치는 데와 겹치는 데가 생겨요. 됐나요? 파동은 이렇게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 진동 방향과 파동의 이동 방향이 수직이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그렸던 이런 모양의 파동이 생깁니다. 요걸 횡파라고 해요. 다시,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같으면 횡파라고 합니다. 수직이면 횡파라고 해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하는 거야? 진동 방향과 이동 방향이
나란하죠. 요러면 우리는 이걸 종파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횡파와 종파를 구별하는 기준은 뭐야?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야. 자, 써볼게.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어떠면? 수직이면 우리 그걸 횡파라고 해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이면 횡파.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나란하면 그걸 종파라고 합니다. 파동은 횡파도 있고 종파도 있어요. 그건 뭘로 나누는 거라고?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의 위치로 나눠요. 됐니? 자, 그러면 요거 틀려올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꼭 체크, 여기다가 꼭 체크. 그럼 횡파의 종류는 무엇이니? 횡파의 종류는 대표적인 거 있습니다. 빛. 횡파에서. 파동에너지에서는 빛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빛, 괄호치고 뭐라고 쓴 거냐면 전자기파라고 써요. 파동에서는 전자기파라는 단어를 씁니다. 횡파 이런 모양이거든요. 빛은 이런 모양으로 가요. 태양에서 빛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생긴 거 또 있다 그랬지. 배를 띄우면 파도가 이렇게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물결파 하겠습니다. 물결파, 횡파고요. 그리고 지진파 중에 땅에서 오는 지진파 중에 이렇게 생긴 파가 있어요. 이거 영어로 무슨 자야? S자죠. 그래서 지진파 중에 S파가 횡파 모양입니다. 이거 잘 외우셔야 돼요. 잘 외워야 돼요. 우리는 저 중에 횡파를 좀 더 많이 배워요. 종파보다. 그럼 종파도 예를 쓸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빛의 대표적인 반대말, 소리. 소리는 종파예요. 소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음파라고 해요. 음파보다 더 높은 음. 그걸 초음파라고 합니다. 음파, 초음파, 소리예요. 자, 질문. 음파가 빠르게, 초음파가 빠르게? 누가 빠를 것 같냐? 그래서 틀려오는 거야. 물어보면 좀 바뀌면 안 되잖아요. 음파 빠르게, 초음파 빠르게 같아요. 됐나요? 같아. 둘 다 음파잖아요. 그럼 빨간 빛이 빠르게, 파란 빛이 빠르게? 누가 빠를 것 같냐? 같아요. 그래서 빨간 빛, 파란 빛 둘 다 뭐야? 빛이죠. 됐니? 속력 같아. 그래서 그리고 이런 모양으로 오는 파가 있습니다. 지진파 중에 P파가 이런 모양으로 와요. 지진파는 나중에 지구과학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시면 돼요. 횡파, 종파. 중요한 거 있어. 빛은 횡파고요. 음파, 초음파, 소리는 종파예요.
됐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니? 책에는 평면파, 부면파 이런 단어도 나오거든요. 책에 나오는 거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거 심화 과정이에요. 하나는 평면파라고 하고요. 하나는 부면파라고 합니다. 심화 과정입니다. 얘는 파면의 모양이 직선이에요. 얘는 구형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파도가 계속 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걸 파면이라고 하거든요. 먼바다의 파도가 이런 식으로 치죠. 그래서 이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네. 이게 평면파예요. 그럼 부면파는 뭐야? 내가 여기서 소리를 내면 니네 들리지? 내 뒤로 가서 이래도 니네 들리지? 라는 소리를 위에서도 들을 수 있고 옆에서도 들을 수 있고 아래서도 들을 수 있죠. 내 목소리는 나를 중심으로 구형태로 퍼져나가요. 그러니 어느 곳이나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구면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이걸 화면이라고 하고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지. 평면파라고 합니다. 부면파는 하나의 점을 찍으면 동글동글하게 퍼져나가는 걸 부면파라고 해요. 그럼 얘는 사방으로 다 퍼져나갈 수 있죠. 평면파는 하나밖에 없어. 저런 걸 레이저라고 합니다. 레이저. 인간이 만들었죠. 심화 과정이라고 했어요. 심화 과정 하나만 더 할까요? 세 번째. 이것도 심화입니다.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탄성파라고 해요. 하나는 비탄성파라고 합니다. 요건 그냥 얘만. 탄성파는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 돼요. 매질이 없으면 탄성파는 전달되지 않아요. 비탄성파는 매질이 없어도, 한국말로 써줄까? 매질이 없어도 전달됩니다. 예를 들면 내 목소리는 지금 니네 들리지? 왜? 여기 공기가 있으니까. 니네 물속에서 소리 들리니? 잠수했는데 소리 안 들려? 뽀로로뽀로 안 들려? 들리지? 물속에서 소리 들리거든요? 그럼 소리는 매질이 있어야 돼. 니네 우주에 나가는 소리가 들리니? 우주에 나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매질이 없어요. 우주에 나가는 매질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전달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에 우주에 나가 있는데 소리가 나면 그게 다 뻥이야. 근데 소리가 안 나면 영화가 재밌겠니? 뭐 폭발이 터졌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면 재밌겠니? 안 재밌죠. 그래서 일부러 소리 같은 걸 내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주에 나가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태양빛은 지구까지 오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걸 비탄성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탄성파의 다른 말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빛이라고 하고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얘만 비탄성파고요. 나머지는 다 탄성파예요. 여기 나오는 애들 중에 나머지는 다 탄성파, 빛만 비탄성파. 파동은 이렇게 심화 과정 분류하는 거고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니? 역시 횡파와 종파를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로는 가장 중요하겠죠. 됐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겠어요?
진짜? 자, 마지막 하나만. 세 번째. 이 별표 3개짜리입니다. 파동의 속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동의 속력. 파동의 속력은 매질에 의해서 결정돼요. 매질에 의해서 결정돼요. 매질이 뭐냐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져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 상식, 소리. 기체, 액체, 고체 어디서 제일 빠르게? 어디서 제일 빠를 것 같냐? 기체, 액체, 고체 어디서? 그거 틀리는 거야. 자, 소리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진공 상태라고 한다 그랬지, 그치? 그리고 기체, 액체, 고체로 갈수록 점점점 단단해지는 거 맞죠? 상식 첫 번째요. 진공일 때 소리는 전달되지 않는다고. 됐니? 진공일 때 소리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됐나요? 자, 소리 1초에 몇 미터 가니? 상식 1초에 340m 가요. 그게 소리의 속력이에요. 1초에 340m를 달리면 그걸 1마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과할 때 소리가 340m인데 물체가 그거보다 빠르면 비행기가 날아갈 때 소리보다 비행기가 빨라지죠. 그치? 소리보다 비행기가 빨라요. 그래서 비행기가 지나간 다음에 소리가 나요. 이게 상상이 가? 그때 말이야, 공기가 이렇게 있잖아? 왜 공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비행기가 날아갈 때 마하를 통과하는 순간에 비행기에 장벽이 생겨요. 공기 장벽이. 그래서 이 공기 장벽을 뚫고 지나가는 거야. 요걸 못 뚫으면 공기의 힘 때문에 비행기가 찌그러져요. 그래서 비행기 앞이 뾰족한 거예요. 이 공기의 장벽을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해했어? 이내 예능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랩 씌워놓고 얼굴로 통과하는 거 이런 예능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막 가다가 얘가 너무 세지면 통과를 못하겠죠. 그래서 비행기가 손상되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앞에 뾰족하게 만들고 뾰족한 침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걔가 뚫고 지나가. 얘가 뚫고 지나갈 때 여기에 소닉붐이라는 안개먼지가 생겨요. 나중에 이거 보세요. 어디서 볼 수 있어? 어벤져스에서 볼 수 있어. 어벤져스 봤니? 거기에 아이언맨이 날아가다가 속력이 어느 속도에 이르면 아이언맨 주변에 동그란 뿌연 구름이 생겨납니다. 그걸 소닉붐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마블 영화는 진짜 완전 개뻥이거든요. 그런데 좋아해요. 왜? 마블의 캐릭터는 모두 다 개뻥인데 거기에 나오는 과학 법칙은 굉장히 일리 있어요. 소닉붐까지 만들어 놓는 이 치밀함, 완전 이과생이 아니면 못 만든다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도 보면 와, 되게 신기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아직 상식이 별로 없죠. 그런 걸 연구하려고 배우는 거야. 자, 액체 1초에 얼마 간다고? 1500m 갑니다. 어때요? 액체 빠르죠? 그죠?
이것도 그냥 상식이에요. 됐니? 그래서 물속에서 소리가 훨씬 빨라요. 훨씬 빨라요. 그럼 고체는요? 얘는 5,000m예요. 1초에. 어때? 소리의 속력은 기체, 액체, 고체로 갈수록 빨라지죠. 됐니? 니네 이렇게 있으면 옆방에 있는 소리가 잘 안 들리다가 귀를 여기다 이렇게 대면 소리가 잘 들리는 거 해본 적 있어? 고체일 때 소리가 빨리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얘를 이렇게 띄면 고체 건너서 기체를 통과해서 와야 되지. 잘 안 들리는 거야. 하나만 더 해볼까? 이거 나중에 해보세요. 되게 신기하거든요. 해보지 마. 죽을 수 있어. 기찻길이 있잖아.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럼 기차가 졸라 먼 데서 이렇게 오잖아. 그럼 기차가 오는 소리가 340m/s로 오겠지, 그지? 그럼 되게 멀리 있으면 소리가 잘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때 얘 귀를 여기 철로에다 대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얘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소리가 오겠지. 그래서 안 들려. 기차도 안 보여. 소리가 안 들려. 그랬는데 귀를 이렇게 갖다 대면 기차 온 소리가 들린다. 10배 또 더 빠르잖아요. 됐나요? 와 졸라 신기해 이러고 있다 기차 지나갈 수 있어. 그래서 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위험해요. 나는 막 이런 거 해보고 그랬거든요. 되게 위험해.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상식이에요. 빛. 자, 진공, 기체, 액체, 고체. 어디서 제일 빠르겠니? 이제 맞출 수 있겠는데 빛은 속력이 어디서 제일 빠를까요? 얘는 아무것도 없을 때 제일 빨라요. 됐어? 빛은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어요. 니네 공기 중을 달리는 게 빨라? 물속을 달리는 게 빨라? 공기 중을 달리는 게 빠르지. 빛은 그래요. 됐니? 됐어? 그럼 또 해볼게요. 여기서 여기 내리면 이거 틀린 애들 많아서 적어주는 겁니다. 음파가 빠르겠니? 초음파가 빠르겠니? 누가 빠르다고? 됐어? 음파도 소리고요. 초음파도 소리예요. 얘네들은 둘 다 소리야. 그러면 얘네들이 속력이 빠르고 느리고는 누구 때문에 결정난다고? 매질 때문에 결정난다고. 그럼 똑같이 음파, 초음파를 기체에다 쏘면 똑같은 속력을 가져요. 됐나요? 음파와 초음파의 속력은 같아요. 그럼 빛도 한번 나눠볼까? 빛은 어떻게 나누는 거야? 이쪽부터. 빨주, 노초, 파남부, 적외선, 전파부터.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R을 이렇게 쓰고 감마라고 했습니다. 가시광선도 요 적외선 앞쪽이 빨간색이고요. 자외선 앞쪽이 파란색이에요. 저 빨간 빛이 빨라? 파란 빛이 빨라? 그럼 X선이 빨라? 적외선이 빨라?
뭔 말인지 알겠니? 파동의 속력은 앵글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매질에 의해서도 결정나지만 소리라는 애라면 같아요. 빛이라는 애라면 다 똑같은 거예요. 소리의 속력은 모두 같습니다. 빛의 속력도 모두 같아요. 매질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때? 처음 배우는 것들도 되게 많죠, 그죠? 파동 에너지는 시작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야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나야 뒤쪽에 진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파동 에너지를 구별하고 파동에 나오는 단어들을 구별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됐니? 이런 걸 상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되게 신기한 거 많아요. 진짜 신기한 거 맞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이게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파동의 속력에 따른 단어예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파동의 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 두 번째.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온도에 따라서 달라요. 온도에 의해서도 변합니다. 온도가 높으면 속력이 빨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온도에 대한 내용은 이제 한 번만 배우고 다시는 안 배우고요. 매질에 대한 내용이 니네들이 앞으로 계속 배워야 되는 내용이에요. 물을 지나갈 때는 어떠니, 공기를 지나갈 때는 어떠니, 비실 때 어떠니, 소리가 할 때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아까 본 파동의 굴절의 법칙, 전반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매질에 의한 파동의 속력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은 반드시 꼭 정리를 해서 알아두세요.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잘 보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잘 봐. 지표면이 있었어. 사람이 서 있어. 해가 떠 있어. 낮이야. 지금 같은 낮이 되겠죠. 그럼 태양빛이 막 내려찌겠지, 그치? 그럼 공기보다 땅바닥이 훨씬 뜨거워집니다. 됐나요? 니네 한여름에 백사장 가봤어? 맨발로 다녀도 뜨겁죠? 땅바닥이 훨씬 뜨거워져요. 그럼 상대적으로 위에는 차갑겠지, 그치? 여기까지 됐니? 자, 얘가 소리를 지를 거야. 아! 하고 소리를 질러. 그러면 온도가 똑같으면 똑같이 퍼져나가겠죠? 근데 온도가 다르니까 어떻게 돼? 뜨거운 쪽이 빨라요. 됐니? 그래서 얘는 빨리 지나갑니다. 이렇게. 차가운 쪽은 어때? 느려요. 그래서 조금밖에 안 지나가요. 됐어? 자, 그럼 이거 잘 봐. 자동차가 있었는데 바퀴가 이렇게 4개가 달려있잖아요. 이렇게 달려가고 있었는데 이쪽 바퀴는 졸라 빨리 돌아가고 이쪽 바퀴는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빨리 나가려고 하고 얘는 조금밖에 안 날아가니까 자동차가 휘어지겠지, 그치? 이해되니? 그럼 얘는 빨리 나가니까 이만큼 나갈 거고 얘는 조금 나가니까 이만큼 나가니까 이렇게 도는 거예요. 됐어요? 얘는 멀리 가려고 하고 얘는 조금밖에 안 가려고 하니까 휘어지는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빨리 가려고 하고 얘는 조금밖에 안 가려고 하지. 그러니까 소리가 일직선으로 가지 않고 휘어져서 갑니다. 이렇게. 됐니? 그래서 낮에는 소리가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돼서 니네 아파트에 사니? 쟤네 아파트에 사니? 몇 층 살아? 15층. 15층 높은 데 사네? 그럼 높은 데 살 때 낮에 집에서 소파에서 누워 있어 본 적 있어? 네. 그럼 바깥에 놀이터에 있는 애들 소리 졸라 지르지. 네. 뭔 말인지 알겠니? 낮에 훨씬 더 잘 들려요. 미친 듯한 돌고래 같은 총부가 엄청나게 막 들리지. 왜? 낮에 놀이터에서 소리를 지르면 하늘로 휘어 올라와요. 그래서 높은 곳이 시끄러운 거야. 이해됐어? 이게 소리의 굴절이에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제 하나만 더. 사람이 있었어? 밤이 됐어. 밤이 되면 땅바닥이 훨씬 더 차가워진다. 공기는 온도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럼 얘가 소리를 아 하고 지르면 똑같이 퍼져나가지 않고 이제는 위쪽이 빨라지겠죠. 아래쪽이 느려지겠지. 그치? 됐니? 그래서 소리가 아 하고 지르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높은 고층에 살면 낮에는 졸라 시끄럽고요. 밤에는 되게 조용한 거예요. 신기하지? 그치? 이 현상은 파동의 굴절입니다. 파동이 발견된 지는 얼마 안 돼요. 물리 1단원보다 훨씬 세진 거 아니거든요. 누가 찾아냈게? 언제 찾아냈게? 한국 사람이 찾았어요. 니네 들어본 적 있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들어본 적 있어? 파동의 굴절이야. 신기하지? 파동이 뭔지도 모르는 아주 옛날 사람들이 속담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속담이 파동의 굴절에 완벽하게 맞아요. 이런 게 아닌 게, 이런 게. 내가 얼마나 신기한지 알겠지, 그치? 한국 사람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이거 한국에만 있는 속담이거든요. 엄청나잖아. 진짜 한국인들은 과학 진짜 잘하거든요. 잘했었죠. 안타깝죠. 내가 타임머신이 있어서 과거로 되돌아가면 내가 할 일이 뭔지 알아? 나는 이성계를 죽일 거예요. 니네 고려가 조선으로 건국될 때 이성계가 위하고 해군을 빼고서 조선이 건국되죠. 뭐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조선에 2명의 개척자가 있어요. 한 명은 이성계고요. 한 명은 정도전이거든요. 그런데 이성계가 정도전이 대통령이 될까봐 죽이지. 친구였는데. 그때 조선의 모든 틀을 만들어 놓은 게 정도전이에요. 그 사람들도 다 정도전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죽인 거거든요. 반대로 정도전이 태조가 됐으면 조선은 고려를 계승하는 나라가 되겠죠. 그러면 문, 무, 과 모든 예술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능력에 의해서 대우를 받는 시대가 돼요. 고려가 그랬습니까? 고려는 장군들도 능력이 되면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술하는 사람도 능력이 되면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교를 바탕으로 과거에 급제한 문과생들만 대접을 받는 양반이 됐죠. 그래서 조선시대가 수백 년 동안 문과 나라였던 거예요. 과학하는 사람들과 예술하는 사람들은 천민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누가 하겠냐, 천민인데. 나 같아도 안 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묻혀버린 거죠.
내가 과거로 되돌아간다면 나는 이성계가 유화도를 회군하지 않게 만들었겠지. 그럼 정도전이 우리나라 초대 조선의 왕이 됐겠지. 그럼 우리나라는 이과 최고 강국이 됐겠죠. 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최초로 미사일을 만든 나라거든요. 최초로 미사일을, 로켓을 지구상에서 최초로 만든 나라예요. 얼마나 일찍? 140년 일찍. 근데 140년 되게 짧아 보이죠? 지금 스마트폰 있잖아요. 140년 전에 백성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장난 아니지. 그만큼 차이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야 겨우 로켓 하나 쐈지. 그런 최고의 이과나라에서 완벽 문과나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니네 요새 뜨고 있는 단어 봐요. 그 상온 초전도체 들어는 봤니? 상온 초전도체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 그래서 난리가 났어. 만약에 이게 일본에서 만들어졌다면 우와 짱인데 일본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근데 그게 우리나라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와 한국 대단한데 이런 것도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야? 뻥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그만큼 대단하지가 않으니까. 되게 속상하죠. 과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문과생이 득세했던 조선시대는 썩 마땅한 조선시대가 아니야. 내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제품들을 전 지구가 아무도 못 만든다는 거 알아? 신기하지.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니네 국립중앙박물관 가봤어? 나중에 가봐. 박물관에 가면 신라시대에 만든 금관이 있어요. 금관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엄청나게 큰 방에 금관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그럼 박물관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뭐 다른 물건들을 막 갖다 놔도 되잖아. 전시실이니까. 없어. 시꺼먼 방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고요. 금관 하나만 딱 있어요. 이 금관이 얼마나 엄청나냐. 그만큼을 배려해야 되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몰라요. 이 금관이 얼마나 대단한지. 가서 이렇게 보고 오는 거야. 나중에 꼭 가봐. 금관 주변에 철조망을 이렇게 쳐놨어. 여기 가까이 가기도 못해요. 그래서 여기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거든요. 이게 유리로 뒤집어져 있어 이렇게. 여기 가서 꼭 해보세요. 금관 앞에 이렇게 서서 여기 금관 있잖아. 그러면 땅을 이렇게 한번 차보세요. 되게 조용해요. 그 사람들도 편하게 보고 가거든요. 그때 몰래 땅을 탁 치면 이 금관의 장식품들이 움직여요. 그 아주 작은 진동에도 막 움직여. 그럼 이 사람이 금관을 차고 있으면 얼마나 많이 움직이게 돼야. 그러니 막 반짝반짝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금관에 여기 옆에 동글동글한 애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박혀 있어. 요거 자세히 가서 보세요. 요게 얼마나 하냐면 니네 볼펜 앞에 꽂혀 있는 볼만해요. 2000년 전에 1500년 전에 어떤 인간이 이미 금속 볼펜에 볼만한 금속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서 여기다 붙여놓은 거야. 근데 볼펜은 언제 나왔어? 19세기에 나왔어요. 장난 아니지. 그죠? 그럼 이거 만든 사람이 1500년 전에 만들었는데 1500년이 지난 뒤에 우리는 지금 볼펜이라는 걸 쓰고 있잖아요. 얘는 뭐야? 외계인이야? 아니지. 근데 누가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진짜 엄청납니다.
진짜 엄청나.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되게 신기한 거 같죠. 신기하잖아. 야, 신기해. 나만 신기해? 여러분 안 돼. 얘네들도 신기해야 돼요. 온도에 의해서도 파동의 속력은 결정될 수 있다. 괜히 한 번만 더요. 마지막이야. 요거 꼭 알아두세요. 자, 파동의 속력은 요것도 심화 과정에 속해요. 깊은 물이 있고 얕은 물이 있어요. 자, 마지막 질문. 이번에 꼭 맞춰. 자, 파동의 속력은 깊은 물에서 빠를까요? 얕은 물에서 빠를까요? 한 개를 못 맞추는 거야. 야, 아무리 그렇게 찍어도, 야, 진짜 마지막인데, 야, 아무리 그렇게 찍어도,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야, 진짜 대단하다. 야, 나중에 네가 생각한 건 답이 아니야. 이렇게 써도 돼. 알겠지? 몰라 신기하잖아요? 이거 과학보다 더 신기해요. 진짜 대박이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제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정확하게. 됐어? 소리는 누가 빨라? 고체일 때 빨라. 음파, 초음파 누가 빨라? 같아. 됐니? 정확하게. 이제 쟤도 마찬가지. 깊은 물과 얕은 물 중에 누가 빨라? 깊은 물이 빨라요. 됐니? 깊은 물이 빨라. 자, 예를 하나 들어줄게. 잘 보세요. 이렇게 땅바닥이 있고 여기가 육지야. 그리고 여기 파도가 이렇게 바다가 있어. 됐니? 그럼 여기는 깊은 물이지, 그지? 여기는 얕은 물이지, 그지? 됐냐? 깊은 물일 때 졸라 빨라. 됐어? 근데 얕은 물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갑자기 느려져요. 됐나요? 자, 그럼 잘 보세요. 뒤에서 오는 애는 깊은 물에서 오고 있지. 그럼 깊은 물에 있는 애는 빨라. 얕은 물에 있는 애는 느려. 됐니? 그럼 어떻게 돼? 빠른 애가 뒤에서 오는데 갑자기 느려지면 덮칠 거 아니겠니? 이해됐어? 막 뒤에서 막 달려오는데 앞에 사람이 느리게 가면 충돌해서 계속 덮쳐서 쌓이겠죠. 이해됐니? 그래서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느려지면 파도가 뒤에 있는 물이 앞에 있는 물을 덮치는 거야, 이렇게. 됐니? 파도가 뒤에 있게 앞에 걸 덮치기 때문에 이렇게 파도가 치는 거예요. 반대로 파도가 칠 수는 없어. 그 파도는 항상 이렇게 덮쳐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파도는 여기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 먼 바다에서는 이렇게 밀려오지 않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백사장 가까이 오면 파도가 철썩철썩 치는 거거든요. 왜? 얕아지니까. 이해됐어?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파도가 왜 이렇게 둥그러지니? 깊은 물에서 빨리 오니까. 이것도 상식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겠어? 진짜지? 이런 건 야, 상식이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바닷가에 놀러 가면 봐라, 파도가 여기서만 치잖아. 여기 물이 얕은 거야. 깊은 곳에서는 파도가 없어. 물만 있어. 그럼 저기는 깊은 거야. 됐니? 파도가 왜 이렇게 온다고? 깊은 물에서 빨랐다가 얕아지니까 느려져서 빠른 애가 덮치는 거야. 됐지? 야, 이런 거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됐니? 신기하지? 안 신기해? 네가 제일 신기해. 자, 마지막 상식 하나만요. 소리는 3요소가 있어요.
오늘은 파동에너지 배우는 상식. 소리는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소리의 크기라고 해요. 크기. 큰 소리, 작은 소리. 큰 소리, 작은 소리. 두 번째, 높낮이가 있어요. 높은 음, 낮은 음. 높은 음, 낮은 음. 됐죠? 세 번째를 뭐라고 하냐면 맵시라고 합니다. 맵시는 한국말이고요. 소리의 종류가 많아요. 예를 들면 어때 소리는 종류가 다르죠. 이런 걸 맵시라고 해요. 소리 종류가 달라요. 이런 걸 맵시라고 해요. 그래서 소리는 누구를 두드리느냐에 따라서 소리의 종류가 달라지는구나. 그걸 맵시라고 합니다. 그럼 높낮이는요? 높낮이가 다르지. 그 높낮이를 결정하는 애는 누구냐? 그게 진동수입니다. 진동수. 그냥 악기 다루는 거 있네. 옛날에 트럼펫 야, 졸라 멋있어. 야, 트럼펫은 음을 안 맞춰? 맞춰요. 처음에 맞추지. 고정해야 되지 않냐? 튜닝이란 걸 해야 돼. 네. 그지? 그때 뭘로 튜닝하냐? 높낮이. 네. 그러면 삐삐삐 불면 막대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빨간불, 파란불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지. 아니면 피아노의 음이랑 똑같은 음을 맞추기도 하고 소리를 삥 내서 이거랑 똑같은 음을 맞추기도 하고 이러죠. 기타 같은 걸 치면 튜너가 있어요. 피아노도 튜너가 있고 바이올린도 튜너가 있습니다. 요새는 그게 예전엔 귀로 다 했는데 요새는 기계로 나오죠. 그래서 기계를 꽂아놓고 퉁 하고 튕기면 그거에 맞는 음이 되면 막대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C 코드를 맞춰야 되는데 안 맞으면 빨간색 돌려서 띵 쳐서 C 코드에 맞으면 연주색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 높낮이를 바꿔주는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높낮이를 결정하는 게 진동수예요. 그러니까 진동수가 크면 높은 음이 나는 거예요. 진동수가 낮으면 낮은 음이 나는 겁니다. 됐죠? 진동수가 크면 높은 음, 진동수가 낮으면 낮은 음. 그럼 소리의 크기는 뭐냐면 얘는 진폭이라고 합니다. 소리의 크기. 큰 소리, 작은 소리. 큰 소리, 작은 소리. 이 소리의 크기는 진폭으로 나타나요. 진폭이 크면 큰 소리가 나요. 신기하지? 그치? 그래서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 중에 고음이 안 올라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고음이 안 올라가는 사람은 성대의 진동수를 조절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변성기 같은 게 와서 남자들 경우에는 굵직한 목소리가 나죠. 높은 음을 내기 어렵거든요. 그럼 진동수가 이게 진동수가 빨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높은 음을 못 내니까. 그럴 때 소리를 지르는 애가 있지. 그건 문과생이죠. 진동수를 높여야 되는데 진폭을 크게 하는 거야. 그럼 낮은 음에 큰 소리가 나니까 더 듣기 싫은 거죠. 그게 음치들의 특성이라고 해요. 진동수를 조절해야 되는데 소리의 세기를 조절하는 거야. 그러면 절대로 높은 음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신기하지 않나요? 이거 안 신기해?
아니 이게 또 신기한 거 하나 해볼까? 잘 봐. 옆방에서 노랫소리가 들린대요. 그지? 그러면 이쪽 방에 이렇게 들리지. 그럼 소리가 저쪽에 있는 소리가 이쪽으로 전달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때 소리가 원래 크기대로 들리니 아니면 작은 소리로 들리니? 작은 소리로 들리죠. 그치? 저쪽 방에 TV를 켜놓으면 이쪽 방에 작은 소리로 들리죠. 그러면 저쪽 방에 있는 소리가 이쪽 방으로 건너오는 동안에 소리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뭐가 줄어들었으니까? 그걸 맞추는 거야. 됐어? 거리가 멀어지면 진폭은 작아져요. 되니? 니네 물에다가 돌멩이를 던지면 여기는 되게 큰데 멀리 갈수록 이렇게 치는 거 맞지? 그럼 X축을 기준으로 높이가 진폭이잖아요. 거리가 멀수록 진폭은 작아지죠. 이해됐어? 그래서 거리가 멀수록 진폭은 작아져서 작은 소리가 들려요. 되니? 그런데 옆방에서 노래를 틀으면 학교 종이 땡땡땡 이렇게 틀으면 소리는 작지만 높낮이가 변하니? 그거 아니지. 옆에서 틀은 노래가 작지만 똑같은 음정으로 들리죠. 됐어요? 왜? 진동수는 안 변하거든요. 됐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 거리가 멀어지면 진폭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소리는 작게 들려요. 당연하죠. 거리가 멀수록 작게 들려요. 왜? 진폭 때문에. 그런데 거리가 멀어도 진동수는 변함이 없어. 진동수는 한 번 결정되면 절대로 그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진동수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때? 파동 에너지의 상식이 되게 많죠. 이런 걸 다 합쳐야 우리가 진짜 문제를 풀어야 되는 파동 에너지의 굴절의 법칙, 넘기면 간섭, 넘기면 광전효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몰랐던 거 많지? 그럼 새로 알게 된 거 많지? 그럼 새로 알게 된 것과 몰랐던 것 중에 몰랐던 건 버리고 새로 알게 된 걸 머리에 넣어야 되는 거 맞지? 그럼 뭐 해야 돼? 복습해 오세요. 이게 기본이 돼야 아 저번에 여기다가 진동수 일정하다고 썼지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단어를 다음 시간에 또 배울 거고요. 진폭이 큰 소리야 진동수는 소리의 높낮이야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요. 아 깊은 물이 빨라 얘가 빨라 얘는 느려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요. 아 온도에 따라서도 변할 거고 빛은 진공일 때 빨라 액체에서 느려 이런 것들을 다 배울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물리원이에요. 그럼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 물리원은 맨 끝판왕이 시험 문제거든요. 하지만 맨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못 넘어가는 거 맞지? 나는 단원을 시작할 때 맨 처음에 가장 처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줘요. 이 녀석이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실전에 가장 잘 써먹을 수 있는 단어들이 되는 거니까. 됐나요? 가장 중요한 책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놨어. 틈틈이 잘 외워서 진짜 물리원을 시작할 때 전부 다 써먹을 수 있도록 합시다. 됐나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진짜 중요한 굴절의 법칙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